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폰테니어스 에스파지얼 퍼포레이션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시뮬테니어스 엔도루미널 베큐um 어플리케이션 한 증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는 64세 여자 환자였고 피버, 라이트 백페인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전일에 오후 6시경에 밤을 먹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 동안에 열감이 조금 있었지만 체온을 측정해보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녁 10시경에 귤 먹던 중에 목에 걸리고 체한 느낌이 있어서 한 차례 구토했고 이후에 백페인이 발생하였고 내원 당일 오전 9시경에 이제 발열, 등 그리고 백페인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패스트 히스토리상 하이퍼텐션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고요. 피지컬 이그잼에서는 서브큐테니어스 엠피제마가 목 주위로 바이라테럴하게 만져졌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타키카디아가 있었고 바디 템퍼러처가 38.3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랩 파인딩에서는 WBC가 어퍼 마지널하게 있었고 뉴트로필이 좀 증가되어 있었고요. 프로칼시토닌이 많이 엘리베이션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니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라이트 사이드에 프레이 이퓨전이 보이고 아트렉타시스 소견이 좀 보이고 메디아스티널 그리고 서브큐테니어스 엠피제마 소견이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 CT에서 보시면 서브큐 엠피제마와 함께 라이트 사이드로 프로라이 이퓨전 그리고 소파구스를 따라서 메디아스티널 엠피제마가 쭉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파그램을 시행하였고 에스파그램에서는 로 에스파고스에서 라이트 사이드로 콘트라스트 리키시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심텀이 나타나서 이제 수술할 때까지 시간은 길어도 17시간 정도, 짧게는 한 14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었고요. 수술은 라이트 사이드 포스테로 라테랄 소라코토미로 했고 6번째 인터코스탈로 어프로치 하였습니다. 이퓨전은 대부분 시러스하게 보였고요. 풋 머티리얼은 전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메디아스티넘을 확인했을 때는 메디아스티넘 플루라가 전혀 열려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인피리어 푸모너리 베인 상방에 이제 메디아스티넘 플루라 벌징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으로 어떤 머티리얼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랙컬러드하게 더티 머티리얼이 조금 한 직경 한 3cm 정도로 고여 있었고요. 그걸 제거하고 났더니 에스파지얼 퍼포레이션이 한 ECM 사이즈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얏투스에서부터 아지고스 베인 정도까지 에스파고스를 따라서 전장에 걸쳐진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좀 심했었고요. 무코자 인저리는 한 2cm 정도, 트리밍하고 나서는 3cm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머슬 레이어가 특히 프라이어블 했던 상태였고 이니셜에 이제 투레이어 리페어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뮤코자 레이어는 바이크리 포제로로 컨티뉴어스 리페어를 했고 머슬 레이어는 처음에는 인터럽티드 심플 수처를 했는데 머슬 디스럽션이 계속 생겨서 호라이전트 매트릭스 블랙실크로 시행하였고 머슬 플랩은 다른 어디셔널 플랩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포스트 오코스를 보시면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했고 MPO하고 TPN 서포트를 시행했습니다. 1일째 제너럴 워드 트랜스퍼를 하였고요. 5일째 좀 랩하고 어느 정도 완화되나 싶더니 다시 6일째부터 열이 하이피버가 나고 WBC CRP가 오르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포스트 1일째 엑스레이고요. 포스트 6일째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로큘레이티드 이퓨전이 여기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다시 CT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CT에서는 소파고스를 따라서 멀티플하게 에어 포켓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큘레이티드 이퓨전이 보이고 있어서 다시 소파고스가 디스턴스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에스파그램을 다시 시행을 했고 수술 전보다 훨씬 크게 다이가 새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장 소견을 생각했을 때 이 환자를 이제 이번에 수술을 다시 들어가서는 에스파젝토미를 해야 되는지 리드 리페어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수술장에 들어가서 뮤코자 레이어를 트리밍을 하고 측정을 해보니 5cm 정도, 5cm 정도의 길이로 디펙트가 있었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처음 수술할 때보다는 메디아스널 인플라메이션 어느 정도 좀 완화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머슬 레이어도 처음보다는 좀 덜 프라이어블 해 보여서 다시 리드 리페어를 시행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리페어를 할 때 이제
200을 바로 적용을 해서 엔도루미날 타입으로 200을 적용해서 리페어를 시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L튜브를 꺼내서 L튜브 팁을 제거를 하고 라스트 홀 있는 부분에서 사이드 홀을 몇 개를 뚫어서 스펀지 길이를 이제 뮤코자 디펙트 길이 정도 5cm 정도 되는 길이로 맞춰서 L튜브랑 고정을 시키고 리페어 전에 디스탈로 에스파거스 디스탈로 먼저 밀어놨습니다. 밀어놓고 인터럽티드 심플 수처로 이제 수처링을 해놓고 그리고 다시 제 위치에 백큐음을 제 위치에 위치시키고 음압을 건 상태에서 타일을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수술할 때도 이 상태에서도 플랩은 머슬 플랩은 따로 시행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술 후에 계속해서 앰피어하고 PICC를 해서 이제 TPN을 적용을 했고요. 200은 프레셔는 120으로 계속 유지를 했고 백큐음은 체인지, 스펀지 체인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에 1일째 제너럴 워드 트랜스퍼를 하였고 그 사이엔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12일째 스파그를 팔로우하였고 리키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엔도스코피까지 확인하였습니다. (12일째) 시행한 에스파고그램에서 AP 뷰하고 오블릭 뷰에서 다 특별히 새는 소견은 없었고요. 엔도스코픽 뷰에서 이렇게 화이트 플레이크는 있었지만 피스툴라 소견이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일날 LD를 스타트하고 그 다음날 소프트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한 2~3일째 되는 시기에 다시 열이 나고 피버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스탑하고 다시 에스파그램을 팔로우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컨트라스트 리키지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이제 다른 피버 스터디를 하고 PICC를 제거하고 컬처를 시행했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PICC 컬처 팁에서 코리노 박테리움이 컬처가 돼서 안티바이오틱스 체인지하고 한 3일 후에 피부는 सब사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일째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에스파그램을 시행을 했고요. 특별히 컨트라스트 릭은 없었고 이후에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고 환자는 팔로 컬처, 블러드 컬처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디스차지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비교적 길어도 17시간, 짧게는 14시간 만에 수술에 들어갔던 환자인데 이전에 이제 보하베 신드롬을 수술을 했을 때는 푸드 머티리얼이 많이 나와 있어도 플로랄 스페이스에 많이 있어도 인플라메이션이 이 환자처럼 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 환자는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이런 부분이 메디스널 플로라가 열리지 않아서 그 속에서 염증이 진행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갔을 때 이제 리피티드 리페어를 할지 아니면 에스파젝토미를 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프라이머리 리페어를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디셔널 플랩, 머슬 플랩이라든지 플랩을 대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식도 수술에서 플랩을 대본 적은 없었고 BPF에서 플랩을 대봤었는데 대부분 페일한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플랩 되는 거에서는 크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외에 플랩 되는 거 외에 다른 어디셔널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수술은 상당히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제 원장께서 제시하셨던 여러 가지 3가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거나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정경 선생님 혹시 메디스널 플로라의 이 컨티뉴티가 이 환자의 이 인플라메이션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네.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첫 수술에 하루가 안 지난 환자인데 저희 며칠 지난 환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는
전 나중에는 그 스테플러를 썼거든요. 끌어올려갖고 비교적 트리밍하고 쓰면 스테플러 쓰고 그다음에 저는 플랩은 되고요. 플랩을 그 서지실 같은 거 포린 바디는 안 쓰는데 안티코아귤런트 뿌리고 플랩 가능하면 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최근에는 아니고 뭐 이제 지난지 오래됐지만 그 레포트도 써서 발표도 했었는데 한 거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17시간 정도면은 좀 출처 방법이 아까 처음에 프라이어블 해가지고 뭐 실크로 바꿨다는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조금 처음 수술이 조금 더 과감하게 자르긴 더 걷어내고 뭐 자를 건 더 자르고 스테플러나 뭐 다른 머터리얼로 꼬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이저파게토미 하고 뭐 하는 건 사실은 환자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다시 리페어 해봐야죠. 저거 뭐 처음 제가 보기엔 사진 보기엔 한 2cm, 3cm였다 5cm 정도인데 5cm 정도도 사실은 다 꼬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이저파저 퍼포레이션은 개념이 많이 달라진 거가 에디퀴티 드레이지만 시켜도 그냥 스폰테니어스 리페어도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요새 다 많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깨끗하게 유지만 된다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이접하기까지 생각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플랩은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다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선생님, 저 플랩 하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글쎄요, 뭐 플랩이 어웨일블한 플랩이 있으면 하는 게 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퍼레이션이 이게 그 늦게 발견 그 타이밍보다도 얼마만큼 잘 적절하게 리페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아주 뭐 오래전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일주일 돼서 수술을 한 데도 있고 전부 다 프라이머리 리페어였는데 프라이머리 리페어 다 성공을 했는데 왜 그걸 컨티뉴스 수술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소파젤 퍼포레이션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발견한 그 뮤코살 디펙트가 실제로는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으로 끝쪽으로 위쪽 아래쪽으로 마요톰을 좀 더 해줘야 돼. 해서 정확하게 뮤코살 디펙트를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에 놓치는 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 더 길어졌잖아요. 길어진 이유가 크기가 더 커진 이유가 아마 처음에 좀 그걸 놓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그 바이트를 크게 해가지고 인터럽티드 수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수처 머티리얼은 실크보다는 오히려 저는 뭐 이런 바이클이라든지 이런 PDS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 레이어로 이렇게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플로라를 덮어주고 그러면 대부분 잘 힐링 되는데 혹시라도 리케지가 생기더라도 리케지가 아주 스몰 리케지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엔도 이렇게 백큐음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아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경험이라서 뭐 지금 또 얼마만큼 차이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창 선생님 오셨어요? 그 두 번째 수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까 꽤 길게 찢어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프라이머리 리페어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거냐는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이야기였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스폰지 백을 걸으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여기 김용희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수술 안 한다고 처음 오면 우선 스텐트부터 넣고 본다고. 네. 네, 그러면 수술 대부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드레인만 이제 엠파이어만 있으면 그것만 드레인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안 보기 때문에 저희 요즘 주니어 선생님들은 또 열심히 또 수술하더라고요. 무슨 스텐트냐 당연히 꼬매야지. 그래서
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번째 수술할 때도 아마 스텐트를 먼저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텐트는 커버드 스텐트 쓰시는 예, 거예요? 커버드 스텐트 뭐 한 길면 뭐 2주에서 4주 갖고 있다가 빼주면 아주 이쁘게 잘 아물거든요. 좁아지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예. 스폰테니어스 퍼포레이션에서도 스텐트를 쓰는 게 괜찮을런지 싶어서요. 이제 경험은 많이 없는데 네. 이제 아주 크면 안 되죠. 아주 허벌나게 막 하면은 그건 안 되는데 웬만큼한 건 다 대부분 커버가 되고요. 그 저 리뷰 아티클이 꽤 네. 많습니다. 예, 그 보압에 그거 에소파젤 퍼포레이션 스텐트하고 수술한 거 비교하는데 스텐트가 성적이 좋죠. 모탈리티도 낮고 모비디티도 낮고 뭐 그런 페이퍼는 꽤 많습니다. 그게 선생님 첫 번째 하셨을 때, 선생님 조석규. 네네. 첫 번째 하셨을 때, 그러니까 첫 예. 번째 터졌을 때, 예. 그때 그 EGD는 하지 않고 그냥 에스파오그래피로 세는 것만 확인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처음 수술 들어가셨을 때 보면 메디아스날 프로라는 인텍트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EGD를 뭐 보긴 위험했겠지만 EGD를 봤을 때 이게 라이트 프로라 쪽이 다 보이지 않고 뭔가 이제 에스파거스는 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막혀 있는 것 같다. 또는 아까 그래피 했을 때 그래피가 프로랄 캐비티를 확 세지 않고 예. 약간 맞습니다. 로큘레이션 예. 돼 있다 생각했으면 오히려 첫 번째 때 수술하지 않고 예. 그때 백큐을 200을 했으면 예. 이게 이제 메디아스날 프로가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힐링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에는 또 좀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